자, 오늘 시장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5포인트로 끝났고요. 15포인트로 끝났고 아침에 뭐 시작했을 때가 13포인트니까 15포인트로 끝난 부분이 그렇게 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그냥 고만했어요. 그렇지만은요, 2포인트까지 내리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었지만 곧바로 상승을 하면서 유지는 됐고, 오히려 상승한 이후에 유지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2628포인트. 원래는 2607포인트가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 예. 종가로는 어제가 이제 최고가였었고요. 최고점이었었는데요. 2628포인트가 최고점이야. 와, 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2617포인트가 고점을 계속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25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주가는 약간 좀 눌리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안착을 하는 그런 여건이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그냥 10포인트, 15포인트 대역에서 등락을 한 그런 여건이었고요. 오히려 주가에 대한 등락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것으로 판단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종목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세게 움직인 그런 여건이었었어요. 뭐 아까 오전에 움직일 때에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었고 69,500원, 7만 원까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었던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이만큼이나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그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거예요. 이게 최고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곱하기 50 하면은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 가격 대역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봐도 제일 꼭대기예요. 그죠? 그 이전에는 내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가격 대역. 그죠? 여기 액면 분할한 거고 69,500원. 와. 삼성전자가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구나. 삼성전자가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진행된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따라오면서 10억 주 이상 따라오면서 결국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여건이겠죠. 그죠?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주식도 많이 올라왔어요. 새벽에 끝난 유럽 시장이 약간 좀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요. 진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여건이니까 큰 이견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한국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요건들은 꽤 있어요. 미국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하나의 요인이에요. 제넷 옐런이 예전에 페드 연준 의장이었었는데요. 재무장관으로 지명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미국도 반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이름이 익숙하잖아.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 비둘기의 대표 주자.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이고 그냥 돈 막 뿌렸고요. 그 다음에 제넷 옐런이 비둘기 파적으로 탁 이렇게 미국의 시장을 조율했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재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훨씬 더 미국 시장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여건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쵸? 이견 없이 움직였어요. 자, 코스닥 지수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1포인트로 끝났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그렇게 썩 코스피만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쵸?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 못 올라오는 부분은 요게 수급력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꾹 하고 눌리고 있었어요. 근데 회원님들, 만약에 요 수급력이 풀리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축 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
조정 국면도 예상을 해야 돼요. 이거 토탈 정리를 해서 제가 종합주가 지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1.19포인트 내려서 끝났고요.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3포인트 플러스 876포인트, 지금 872포인트. 이게 빨리 이제 900포인트 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 코스피는 고점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못 뚫고 있는 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 주에 900포인트 좀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난 일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하고 회의를,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일요일 날 우리는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오지 않으면은 조금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코스피가 움직이면 코스닥도 움직인다. 그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오히려 심리적 측면에서는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건 아닐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물론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도 핵심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주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아쉬워할 거 없고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올라오지 못했었던 부분이 키맞추기식으로 올라온 거고, 이 키맞추기식이 다른 쪽이 내려와서 키맞추기 하면 안 돼요. 그죠? 얘가 올라오고 얘가 올라온 부분에서 다른 쪽이 이제 쉬었으니까, 조정받았으니까 재차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면은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순환에 의해서 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렇지만 올라온 부분이 꽤 크죠. 저는 약간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조정을 받는 것은 숨고르기이고요. 일시적 조정에 의해서 주가가 확 하고 눌릴 때에 개인 투자자들이 잘 견뎌야 되는데,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잘 견딜 거예요. 원체 바닥에서 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견딜 거고요. 근래에 들어와서 움직였다,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률 자체적인 부분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매매를 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 대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이 바튼업 방식이잖아요. 네, 바튼업. 이거 잊지 마세요, 진짜. 바튼업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회원님들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탑다운 방식으로 보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눌려서 그냥 수익이 안 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튼업 방식으로 종목에 집중을 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바튼업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이 달라요. 여긴 조정이고, 그죠? 조정이 좀 여기에서보다는 더 길어진 거예요, 그죠? 요게 한 3달 정도 되고 요게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요게 한 달 반, 한 달 2분의 1, 요거는 한 3달. 그러니까 딱 2배 들어갔네요. 그죠? 이 올라온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 올라온 부분에 곱하기 2배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주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렸고요. 동학개미 형님 누님들이 올라오면서 주가를 받쳤고 다시 재차 매수를 하면서 그 시장을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조정을 받은 거고,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좀 길어진 겁니다. 그죠? 이때 기억나세요? 주가가 내릴 때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근데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게 45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견조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큰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것도 안정적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맨 처음에 움직일 때에는 콱 하고 반등에 대한 부분에서 콱 하고 움직이면서 상승률이 줄어들었다가 유동성이 재차 유입되면서 유입된 부분에서 강하게 밀어올린 게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강하게 밀어올리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은 조정을 받는데 아주 견조해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인 것과 여기서 움직인 것과 여기서 움직인 것과 여기서 움직인 것의 이 세력은 다르겠지. 그죠? 그렇죠. 움직인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해 보니까요. 여기에서 여기 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쪽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와 이쪽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온 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외국인이지. 예. 집 나간 외국인 찾아오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시장은 견조해진다. 예, 견조해진다. 자, 견조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45도로. 견조하게 움직이니까. 그게 특징인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장을 한번 볼까요? 좀 더 크게 볼게요. 그죠? 봐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였었던 상황이고. 여기서는 계속.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다르게 움직인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맞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7,2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은 6,9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그 사이에서 약간 빠졌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1,800억 들어온 거 이것도 큽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한 거지만.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기관의 매도 이 부분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기관은 주가가 올라오면은 현재 있는 포트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비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용의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거 이거는 오케이예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인정한다라고 보겠죠, 그죠? 이 투신권이나 사모펀드 뭐 이런 쪽 움직임은 계속 이제 환매에 대한 부분에 그 여건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투신에 안 맡기잖아요, 그렇죠? 자산운용사에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안 맡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쪽이 빠지는 것도 이건 인정이다, 인정. 그죠? 보험사는 살 수 있어요. 지금 보험사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보험사는 수익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보험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덜 나요. 사고가 덜 나니까 사고가 덜 난 부분에서 보험금은 계속 유입이 될 거고 유입되는 여건에서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의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제가 보험사 샀다고 얘기했죠, 그죠?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오니 LG화학, 삼성 SDI 최고 이렇게 또 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쵸?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보험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보험주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보험주 샀는데 우리 보험주 보고 갈까? 보험주 보고 갈까? 보험주 샀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화 손해보험이 제일 셌어. 오늘 진짜 한화 손해보험이 이렇게 움직일 줄 몰랐지. 사람들. 한화 손해보험. 자, 봐보세요. 딱 올라온 거. 와. 이 수익도 좋고, 이슈도 있어요. 어제 저희도 롯데손해보험, 말씀을 드렸죠.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도 견조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사가지고 수익 나고 있어요. 잘 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등락이 좀 심해서 그렇지. 더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 돼요.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보험주를 얘기하는데 보험주가 움직였으면은 보통 그렇죠. 은행주 움직이고 증권주 움직이고 보험주 움직이고 금융주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아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은행주 움직이면 은행주 딱 지방은행서까지 다 움직이고 증권주 움직이면은 키움증권서부터 삼성증권 저 밑에 있는 증권까지 싹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같이 움직이는 거 맞죠, 그죠? 이해가 된다. 그 부분 이해가 된다. 1번. 그게 중요해요.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금융주들은 동반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강하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면은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보험주들이거든요. 요게 은행주들, 요게 증권주, 요게 보험주. 근데 보험주인데 얘만 움직인 거야. 롯데손해보험만. 그렇잖아요. 메리츠화재는 지금 마이너스네. DB손해보험 50원 플러스 46,000원짜리가 50원 올라왔으면 올라온 것도 아니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10원 올라왔고, 그죠? 여기. 요 밑에 보면은 뭐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도 마이너스 나오고. 아니죠, 그죠? 얘만 올라갔잖아. 하나손해보험하고 롯데손해보험만 올라왔죠, 그죠? 맞죠, 그죠? 제가 얘기한 거 이제 감이 오나요? 만약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은행주나 금융주나 이런 쪽이 한꺼번에 오른다라는 전제하에 움직였으면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얘네만 움직였잖아. 얘네만 움직였다는 건 뭐냐면 이 종목만 간 거지. 자, 같은 업종에서도 가는 놈이 있고 안 가는 놈이 있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게 그 시장을 보는 시각적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튼업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돼 있는 종목의 수급력이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거나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끌어져 나와 있는 부분만 판단해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18%나 올라왔고요. 26.97%. 예, 3,8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봐보세요. 짜릿하잖아요. 그죠? 뭐 오늘 끝난 가격이 18.59%니까 뭐, 고점에만 사지 않았으면 다 수익이겠지. 그죠? 결국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결국은. 롯데손해보험도 꽤 세게 움직였습니다. 종가는 지금 이렇게 낮아졌지만은 9%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냈던 거지.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안 갈까 다음에 또 이 종목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건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안 갈까? 내일 더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만약에 저기 움직인다면 뭐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하나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의 역학관계가 있겠지, 그죠?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상황이야. 네. 롯데그룹은 손해보험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한화그룹은 손해보험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했었던 거고 코드가 맞잖아, 그죠? 결국은 코드가 맞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한화가 인수하는 쪽이고 롯데는 파는 쪽이니까 인수하는 쪽보다는 파는 쪽, 팔리는 쪽이 훨씬 더 주가가 M&A 당하는 쪽이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롯데 손해보험을 콱 찍은 거야. 한화 손해보험을 콱 찍은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샀으면은 아유 좋았지, 그죠? 그게 바로 어제 산 거거든요. 어제 산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시장이 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오늘 시장이 뭐 바뀌었나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죠, 그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잘 받쳐주고 대형주들이 올라와서 주가는 15포인트 플러스.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났지만 어쨌든 주가는 밀어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돼요. 자, 수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수급에 대한 여건에서도 마찬가지지. 그죠?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은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은 팔고 그렇죠? 네, 보험 아까 요거 얘기에다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거네, 그죠? 어쨌든 기금이 파는 건 이해가 되고 투신권 사모펀드 파는 거 오케이, 이 인정이 돼. 이거 인정이 돼. 보험은 약간 인정이 안 돼. 이건 사야 되는데 돈이 많은데 금융투자 이쪽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데 증권사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여력은 있는데 계속 팔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봐보자. 이 상황인 것 같아, 그죠? 누가 이길까요?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그러니까 팔아야지. 그럼 주가 빠지겠죠,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외국인들은 환율 보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환율, 환차익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여건이니까 외국인은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신흥국 쪽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갑자기 한국은 너무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돼. 이 생각으로 해서 7,200억 산 게 내일서부터 막 팔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이쪽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불안해진다. 불안해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계속 잡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 산 거를 대형주 위주로 산 건데 이거를 뭐 금방 팔 것도 아니고 그 아니면 배당 받지 뭐, 그죠? 배당. 결국은 여기가 불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일 때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급등이 나오면서 버블로 이어지는 거지, 그냥 버블로.
그 강버블은 아니고 약버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여건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오는데 삼성전자만 쳐다볼까요? 주가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SK 하이닉스만 쳐다볼 거냐고. 그게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18%가 올라왔는데 하나손해보험이. 예?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이거 올라온 건데 지금 현재가로 보면은 지금 0.3% 올라온 거고, 예.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4잖아. 지금 빠졌잖아. 예. 근데 하나손해보험은 18% 올라온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버튼업 방식에서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야.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력이 동하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들은 원체 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려면 더 큰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진짜 경기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거는 내년도로 약간 미뤄도 돼. 지금은 연말이잖아. 11월 말? 12월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짜릿하게 대형주 쪽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나머지 종목에 각계전투, 즉 바트럽 방식으로 종목 하나하나 접촉을 해서 사면 되는 거지. 그 종목 하나 접촉을 해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을 골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라.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보험주가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진다니까요. 바닥에서 밸류에이션의 바닥적 부분에 있는 부분이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크게 건설이나 건설 기자재들 업종이거든. 그거는 이제 또 경기 민감주로 약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값을 잡으려면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건설사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건설사에 대한 부분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닥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제 저희는 건설 관련돼 있는 종목을 샀는데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알려줘? 제가 어제도 그 보험주 사면서 보험에 관련돼 있는 얘기 했잖아요. 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별로 접근할 수 있게끔 시각을 넓혀놔야 돼요. 넓혀두어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일 주가가 내려버리면 이거 큰일 났다. 내 거는 올라오지도 않고 빠지네. 주가는 되게 올라왔는데 주가 내리니까 더 빠지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지 않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신 대표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서 우리는 뭐 항상 매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매를 했던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에서도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요게 이제 그 오전에 올린 거. 기관의 매도를, 요게 오전에 올린 거. 기관의 매도를 차익 매도로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죠? 자, 기관의 현재 이 매도를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차익 매도로 볼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것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관이 지금 6,900억이라는 이 큰 금액을 팔았는데 이 금액이 차익 매도일까? 이거 한번 얘는 차익 매도 맞아요. 근데 이 금융투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차익 매도일까? 저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서 이게 내릴 거야. 지금 봐봐라.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팔고 하면 내리겠지, 언젠가. 근데 외국인이 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이 내가 잘못 샀어. 팔을게. 이런다면은 주가가 내리겠지만은요. 얘가 안 팔고 동학개미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얘는 아직까지 팔고 있지.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불안해질 거 아니야. 기관들이 불안해지고 기관들이 불안해지는 부분에서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기관이 내동하는 거겠지. 결국은 기관이 급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진짜 차익 매도로 볼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펀드 매니저도 투자자인지라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펀드 매니저도 사람인데 항상 옳게 판단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파는 게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오기 아니야, 오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내려야 된다는 이 오기 아닐까?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유가 있어요. 달러화에 대한 약세와 원화에 대한 강세. 이거는 아주 중요한 외국인의 유입 조건이죠. 유입 조건이고 한국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주가의 적정성이 중요한데 이 여건이 지금 대결 구도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의 반전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정폭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둬야겠지.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 기관의 매도가 차익 매도로 볼 수 있을까? 아니라면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현명하게 종목적 부분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주가의 등락보다는. 그렇죠? 주가에 대한 부분은 변질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힘이 축적이 돼서 확 하고 슈팅적으로 움직이면서 최고치, 코스피 지수의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는 이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안착되고 올라가고 올라가려면 모든 수급 주체가 서로 인정을 해주고 인식이 돼 있는 부분에서 가야지. 한쪽은 사고 한쪽은 드립다 팔고, 너는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자 해가 계속 팔고 있고, 야 지금 계속 갈 거야 하고 사고 있고, 이러면은 그것도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움직인다, 극과 극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텐데, 외국인 투자자와 그것도 내놓으라는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의 이 싸움과 대결 구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차익 매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종목으로 움직여라. 드론 우리 팔았습니다. 드론. 신 대표가 좋아하는 종목 여기 볼래요? 여기 보면은 프로필에 보면은 관심 업종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차, 드론. 여기서 드론 있잖아요. 그죠? 수소차, 오늘 또 수소차 움직이는 것 같은데. 5G 통신, 2차 전지, 폴더블 폰. 그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거.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드론 소리는 없이 날다. 31.25% 수익 확정. 제이시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진짜 많이 매매했습니다. 드론 종목. 소리 없이 움직여요. 조용하게 상승하는 특징. 제가 이거 쓰는 때 바로 팔았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31.25% 수익 확정. 매도 가격은 9,450원. 잘 따라오신 우리 회원님이 최고. 시장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 이거 완전 화이팅이지. 그죠?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 여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거겠지.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보실래요?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24일 31.25. 목표가가 9,000원인데요. 10,000원으로 올렸다가 이 가격에 팔았습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팔았죠? 네, 16%. 20일 날 동방 팔았죠? 대한통운 팔았죠? 그 다음에 어부부 반도체 팔았죠? 11%. 이 수익률을 보시면 돼요. 매매체 에탄올 15% 팔았죠? 유니캐스트 11% 팔았죠? 이 대박이야. 종목으로 보면은 대박이야. 종목으로 봐. 종목으로 보면 여기에 다 지금 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보면은 대박이야. 움직이는 부분을 다. 근데요, 삼성전자로 보면은 이제는 시장 봐야지. 15포인트 플러스. 주가가 이제 그 2617포인트니까 2617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 있다면은 누가 조정받아?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다른 게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쉼표 구간이고 쉼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종목도 쉬고 저 종목도 쉬겠지. 그리고 재차 다시 움직일 때 다시 힘있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저는요, 이 여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성향이 개인 투자자들하고 특히 금융 투자 쪽은 개인 투자자들하고 거의 흡사해요. 단기 투자, 장기로 안 넘어가고 빨리빨리 매매하는 쪽. 이러면 나중에 다시 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팔아놓고 종목으로 들어온다면 종목이 더 갈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그냥 외국인이 해라 그래. 예. 그리고 우린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게 낫겠지. 그래서 저는 건설주에서 건자재 업종을 하나 샀는데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 그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팔진 않았으니까. 어제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얘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도 빠지고 쟤도 빠질 텐데. 실질적으로 조정받은 것은 미리 조정받았잖아. 지금 봐봐요. 밑에 봐봐봐. 코스닥은 마이너스잖아. 뭐 미리 조정받았으면 미리 움직이겠지, 그죠? 뭐 같이 조정을 받다가 먼저 움직인다 그래도 걔가 먼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트에 대한 구성이나 그 투자에 대한 전략적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씩 매매를 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이견은 없어요. 뭐 이 종목이 올라오고 저 종목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잘 하자, 잘 갖고 있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셀트리온 SKO,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기를, 회원님들이 갖고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싸게 샀습니다. 잘 샀어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유상증자 있지만은요, 유상 받을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 얼마 올라왔죠? 대박입니다. 더 갈 것 같아요. 현재 가격에서 우리는 이게 5만 원대에 산 거니까 무지하게 싼 겁니다. 9만 원, 10만 원? 글쎄, 포스코 케미칼은 양손잡이잖아. 양손잡이. 음극재, 양극재 다 만들잖아. 2차 전지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게 4대 요소거든요. 이거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LG화학, 삼성 SDI니까. 결국은 양극재하고 음극재 이 두 가지의 소재를 만들어내는 포스코 케미칼이 증설을 한다 하잖아. 개인이 증설하겠나? 안 그래요? 딱 하면 답이 나와야지. 그러면 이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야 되네. 야 이거 그 줍주이다. 잘 주워가지고 수익 크게 내야겠다.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케미칼 큰 수익을 만들어내자. 만들어내자. 기가 막히죠, 그죠? 이건 얘기해도 되지 뭐. 이게 움직이는 그런 지금 현재의 그 공개 방송이나 무료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가만히 쳐다봤을 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K커브, 이렇게 움직이면서 K커브, 가는 놈은 가고 내리는 놈은 내릴 거야. 횡보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상황이 만들어진 이 부분에서 요렇게 해서 빅헤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빅헤드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크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빅헤드,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버블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빅헤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빅헤드를 만드는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빅헤드를 만드는 당사자는. 제가 보기에는 얘뿐이 더 있고 있어, 기관뿐이. 못 산 놈이 사야지. 못 산 놈이 사야지. 산 놈이 더 사나? 갖고 있는 놈이 더 사? 팔고 다시 사는 거겠지. 우리 둘만 해. 얘는 계속 팔으라고 그러고. 그게 되겠냐, 이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은 눈에 빤하다, 이게. 눈에 빤하다. 그 여건은 삼성전환대에서 바뀌면서 들어온 거고, 그쵸? 바뀌면서 들어왔잖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정확히 바뀌었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 나왔잖아. 요 포인트가 몇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867포인트.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867포인트라고 얘기한 거 기억이 나시나요? 자, 여기에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내일 주가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조정이 나온 부분에서 주가가 내린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엊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오른다라고 한다면 같은 입장으로 가는 거고. 이게 바뀔 게 없죠, 그죠? 만약에 오늘은 어제하고 똑같았으니까 내일이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지. 오히려 어느 쪽이 유리할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낫겠죠, 그죠? 만약에 내일도 올라온다면 오늘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갈 건 뻔한 거 아니야. 어차피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뻔한 거 아니야. 갑자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고 다른 거 사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팔던 놈이 갑자기 이제 내가 잘못 파는 것 같아 해서 매수하나? 그거는 지금 포인트가 아니지. 2600이 아니라 2700, 2800이 갔을 때 그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2650포인트, 2670포인트, 야 이거는 이제 2700포인트 간다 라는 그런 확신감이 들었을 때 막 쏴댈 거 아니에요. 그때가 버블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 타이밍이 도래하고 한 발씩 지켜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수익이 나면 챙기는 거는 당연한 그런 상황일 거고 11월 말과 12월 달 이때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배당 투자도 봐야 되는 거고 종목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트너 주가가 내린다고 해도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테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내일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오늘 사놓은 거 그리고 어제 사놓은 부분에 이 종목들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니까. 시장에 대한 조각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버튼업. 그러니까 종목의 자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대형주가 먼저 조정을 받겠죠. 그렇죠? 안 받는다면 오늘 시장하고 똑같을 거고. 자, 이제는 바뀌어가야 돼요. 안 바뀐다라고 해서 오늘 시장하고 똑같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할 거예요.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잠자고 있는 종목을 사면 되는 거지. 자, 봐보세요. 잠자고 있는 종목이 뭔가. 조정받고 잠자고 있었잖아. 이게 올라오는 거야. 하나씩 둘씩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을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더 앞서서 한 발치 앞서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업종의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왔다. 진짜 최고가냐? 최고가다. 진짜 최고가다. 여기서부터까지. 최고가다. 야, 한국 지수도 최고가를 계속 넘어가는구나. 이거는 뭐냐? 코로나다. 여기에서 아직도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는 오늘도 수익을 챙겨냈거든요. 챙겨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 없이 날다. 지금 소리 없이 수익 챙기고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5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냈으니까. 어제는 삼육물산을 팔아가지고 삼육물산을 팔아서 수익을 냈으니까 이렇게. 여기 있네. 그렇죠? 어제는 삼육물산을 해서 16% 수익을 냈으니까. 걷어들일 때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을 받고 롯데 손해보험을 본 거야. 그래서 건자재 주식에 대한 부분을 본 거라고. 그 주식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접근 방식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지.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회원님들. 지금 잘해야 해서 연말에 진짜 연말을 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년 3월 달에 갑자기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계좌에. 보너스 같은 거야. 그 200만 원이 뭐예요? 배당이야, 배당. 갑자기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야. 갑자기 7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야. 배당 투자 잘하시는 분은 갑자기 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보너스 같은 그런 개념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배당주 하나 알려줘? 신 대표 얘기했잖아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우리 안 팔 거예요. 삼성물산 보여줄까? 삼성물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안 팔을 거야, 안 팔을 거야. 포스코 케미칼도 안 팔 거야. 미치겠다, 그죠? 종목 많죠, 그죠? 수익 나는 종목 맞습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여기 팔 수 있었어요, 여기. 이게 삼성물산이거든요, 이게 삼성물산. 11만 5천 원. 플러스. 우리 여기서 팔 수 있었어요. 갭으로 상승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팔아가지고요. 13% 수익도 냈어요.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 그리고 다시 산 겁니다. 확정을 하고. 안 팔았거든요. 우리 안 팔 때 이때 배당 받으러 가자. 배당 받으러 가자. 여기야. 지금 더 올라가.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샀을까? 진짜?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샀지? 저는 배당 많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조금은 느린 것 같지만 이게 빠른 방법입니다.
삼성전자가 화려하고 보여도 삼성전자가 3%뿐이 더 올라오고 있어요. 30% 상한가 한번 가려면은 이게 오늘 내가 들어온 제이시언 시스템 31%의 수익을 냈어요,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열을 올라와야 돼. 열을 올라오려고 한다면 지금 지수는 지금 2600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3%씩 열을 올라오면 2700, 2800가 있을 거라고.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목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지. 이 삼육물산도 16% 수익을 낸 거고, 지금 봐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30%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하겠냐 이죠. 그렇다면 대형주군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치환을 해 나가면서 움직여야 되고, 나머지 금액은 파트너 방식의 종목에 의해서 실적 좋은 종목을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실적 좋은 종목이 보험주일 수도 있었다는 거지. 은행주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한화손해보험은 타이밍이 제대로 맞은 거잖아. 안 그래요? 롯데손해보험도 급등을 했는 거야. 내일 안 가겠어? 난 내일을 또 간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찾아가야지. 그러면 3% 올라온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안도감이 늘 수도 있잖아. 물론 삼성전자에 10억, 20억, 100억씩 늘 수 있어요. 그쵸? 작은 주식에는 뭐 1억 정도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10억, 20억, 100억씩 넣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운용할 수 있는 본인의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 형님 누님들이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잘 매매를 하고 있잖아. 지금의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봐도 훨씬 더 개인 투자자들이 잘하고 있잖아. 다만 못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본인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돼요. 방법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까 배당도 받으면서 움직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편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신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시장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누군가는 만들어 주겠지. 누군가는 또 제시를 해 주겠지. 저는 요번에 그 이유를 줄 거는요. 암만 생각을 해도 기관 투자자들이 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전조가 있어요. 여기에 그 게시에 글 올라왔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 나간 외국인 찾으러 가자고. 집 나간 외국인 신 대표와 함께 찾으러 가요. 어디서?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오면 시장이 견조해져요. 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관들도 사람이다 얘기야. 기관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다. 지가 사람인데 뇌동하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팔아냈는데. 그게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뇌동해서 막 산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가는 놈만 가는 거지. 얘네들이 미련스럽게 막 그 종목을 사겠어? 그런 쪽은 아닐 거예요. 그쵸? 종목으로 움직이겠지. 파트너 방식으로 움직이겠지. 뻔한 거야. 예견을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방 바꾸세요. 아직도 절간에서 명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 바꾸세요. 아직도 주가 올라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아니지. 골라야지.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남대문 시장에서 양배추든 양상추든 골라야지. 그래야 이게 주가가 올라오는. 그래야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종목을 3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을 잘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방송국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죽겠네. 방송국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